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낯선 눈빛을 본 순간 말입니다. 10년, 아니 20년을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술 한 잔 들어간 그날 밤, 혹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튀어나온 그 사람의 날 선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던 그 순간이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어 등골이 서늘해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 충격적인 경험,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사람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오래 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매일 웃으며 인사하던 직장 동료, 세상 둘도 없이 다정했던 연인, 평생을 함께한 친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그들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일까요? 오늘 마인드풀 메이트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인간관계의 불편한 진실,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곁에 진짜 좋은 사람을 남기고 나아가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그 가면 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건 거짓말이라기보단 생존 전략에 가깝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고대 그리스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된 말이죠. 직장에서는 성실한 김대리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한 분위기 메이커의 가면을,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자식의 가면을 씁니다. 사회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원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듯 우리는 표정을 관리하고 말투를 다듬죠. 이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사회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가면이 너무나 정교해서 나중에는 본인조차 어디까지가 가면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내 얼굴인지 헷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몇십 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그 가면이 피부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가면이라도 절대 숨길 수 없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인간의 통제력이 느슨해지는 순간 그 틈새로 진짜 본성이 마그마처럼 흘러나오게 되죠. 그 첫 번째 균열은 바로 술에서 시작됩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과학적으로도 매우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 충동 조절, 그리고 사회적 체면을 담당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죠. 술이 들어간다는 건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어떻게 될까요? 핸들이 꺾이는 대로 질주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억눌러왔던 무의식의 욕망과 감정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술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평소엔 과묵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평소에 슬픔이나 외로움을 억지로 꾹꾹 눌러 담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맨정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감정의 댐이 무너진 거죠. 반대로 평소엔 세상 양반이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경우도 있죠. 이건 내면에 억압된 분노와 공격성이 가득하다는 신호입니다. 평소엔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에 화를 못 내다가 술 기운을 빌려 억울함을 터뜨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술 깨고 나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 어제는 내가 취해서 실수했네. 마음에 없는 소리였어.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술은 없던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술은 창조주가 아니라 증폭기거든요. 마음 깊은 곳, 지하실에 가둬두었던 그 생각들이 문을 열고 나온 것뿐입니다. 즉, 취해서 한 말과 행동은 평소 그 사람이 무의식 중에 품고 있던 진짜 생각의 파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술이 화학적으로 가면을 벗긴다면 상황적으로 가면을 벗기는 것은 바로 극한의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이것을 치약 튜브 이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치약 튜브를 꽉 쥐어짜면 어떻게 되죠?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튜브 안에 딸기맛 치약이 들어있다면 딸기 맛이 나올 거고, 민트 맛이 들어있다면 민트 맛이 나오겠죠. 누른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초콜릿이 나오진 않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꽉 쥐어짜는 순간, 즉,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상황이 오면 내면이 꽉 차 있던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평소에 인격 수양을 많이 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거나 타인을 배려합니다. 하지만 내면에 불만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차 있던 사람은 쥐어짜이는 순간 남 탓을 하고 짜증을 내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특히 운전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꽉 막힌 도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나만의 공간인 차 안에서 사람들은 익명성을 보장받습니다. 이때 험한 욕설을 퍼붓거나 난폭하게 반응하는 모습, 그게 바로 사회적 시선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날것의 공격성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사람을 거르는 기준, 바로 약자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유명한 웨이터 법칙 아시죠?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직장 상사, 썸 타는 이성,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잘 보여서 얻을 게 있으니까요. 이건 인격이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 청소 노동자, 혹은 나보다 직급이 낮은 후배에게 하는 행동을 보세요.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주지 못하는 사람, 혹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보복당할 위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 수준입니다. 같이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실수를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라고 웃어넘기는 사람과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눈을 부라리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미래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강약 약강의 비겁함은 언젠가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 바로 당신을 향하게 될 테니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돈과 이별입니다. 돈은 사람의 가치관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계산할 때 신발끈을 고쳐 묶는 사람. 돈을 빌려갈 때는 굽신거리지만 갚을 때는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 축의금이나 조의금 액수를 철저히 계산하며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 평소에 아무리 호탕하고 너그러운 척해도 지갑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의 그릇이 보입니다. 돈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지, 관계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관계의 끝을 봐야 합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관계가 끝날 때 바닥을 보입니다. 연인과 헤어질 때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거나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지워버리거나 절교한 친구의 비밀을 동네방네 떠벌리는 사람들. 이제 안 볼 사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막 나가나요? 아닙니다. 그게 원래 그 사람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관계 유지라는 목적 때문에 숨겨왔을 뿐이죠.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끝맺음에서 예의를 지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주변 사람들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저 사람도 가짜 아닐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의 실수와 패턴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너무 피곤하거나 집에 우환이 있거나 몸이 아프면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죠. 단 한 번의 에피소드로 그 사람 전체를 쓰레기라고 낙인 찍는 건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심리학적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술만 마시면 항상 공격적인가? 불리한 상황이 오면 매번 남 탓을 하는가? 약자에게 습관적으로 하대하는가? 이 항상, 매번, 습관적으로가 붙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즉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태도를 보세요.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미안해, 내가 정말 부족했어, 고치려고 노력할게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너 때문에 그랬잖아, 술 취해서 기억 안 나라며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실수한 괜찮은 사람이지만 후자는 걸러야 할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기준들 혹시 나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 없나요?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부리지 않았나요? 나는 식당 직원에게 따뜻하게 인사 건네고 있나요? 타인의 가면을 벗겨내려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가면 뒤에 숨겨진 나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 비겁함, 이기심,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감추려 할수록 가면은 더 두꺼워지고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가면을 벗었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조금씩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의 가면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 뒤에 있는 연약한 맨얼굴까지 안아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겪은 그 충격적인 순간들이 어쩌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인드풀 메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